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회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소위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지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대부분 댓글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양지의 회장을 만났고 그 관련 자료가 문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오비들을 댓글 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예, 양재 차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로 문재인 비판 글에 주력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트위터 글만 5,300여 개고요. 게시글도 5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자, 어쨌든 양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재 차원에서 이런 댓글 알바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독려를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 부대로 넘어간 돈이 수십억 정도 영수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용들을 받아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재 모두 48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팀에서만 나온 영수증이 수백 장이고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 영수증 형태이고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팀, 사실 뭐, 국정을 떠났을 때 민간인을 할 수 있죠. 민간인 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했고, 그리고 내용도 나온 게 이제 양지의,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지의 간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의입니다.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원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고 검찰은 원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원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판사는 이제 방어권이나 인권 고려해서 최소한의 영장만 발부하는 게 맞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견제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검찰 반발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진행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영장판사 3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소위 윤석열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영장, 뭐 특검에서의 우병우 관련 영장, 혹은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됐거든요. 실제. 과거에 특검 때 보면 우병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때 통신 내역이나 뭐 통신 내역 조회 영장 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연락을 했는지.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쳐도 최소한 이걸 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어요. 예. 그리고 박영수 특검 공격했던 태극기 부대. 그때도 단독 회의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을 뒤져보거나 계좌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안 돼요. 뭘로 수사합니까?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제 양재 전 기획실장 노영식 씨인가요? 네. 예, 두 사람인데요. 네. 이 노영식 씨는 팀장이죠. 그래서 수억 원대 이르는 활동비를 100여 명에게 나눠준 팀장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핵심이었거든요. 양지회라는 게. 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사범은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구속 사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후보 비방글 페이스북에 20번 정도 올린 개인도 구속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억 원을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렸는데 이미 확보된 것도 수천 건이 넘고. 예. 그리고 지난 5년간 범행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상하죠. 사무총장 박병준 씨. 예. 박병준 씨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대책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고 양지혜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만들려고 파일도 삭제하고 증거인멸하다가 청구된 영장인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낮다거나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부에 오늘 한번 지난 주말에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그분이 주무셔가지고 못했던 이정민 판사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래도 법원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 예. 발표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법원의 편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에만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똑같이 카이 건도 기각이 또 됐어요. 네, 채용 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 비리, 오민석 판사, 권순호 판사, 예, 두 분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고 엘리트 코스죠. 법원 행정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의 삼성 고위 간부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분인데 여하간 실제 검찰이 왜 요 관련 사건만 다 기각시키냐고 할 만큼 그거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니까 판사를 직접 지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이정일 판사의 제 시각이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네, 그리고 법원을 아주 많이 드나들었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힘들고. 예. 자, 요 사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서로 성명도 내고 네, 성명이라보다는 예, 입장을 내고 예. 부딪힌 사건이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 한두 개 거론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지난 2일에 장애로 자유한국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인 9일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반응도 없고, 예.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데 익숙한 체질도 아니고, 예. 어쨌든 환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네, 예.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아스팔트에게 바친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미끄럼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길도 서울에서 울산, 포항, 진주로 가는 첫 비행기는 결항된 상태고요. 부산으로 가는데도 운항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내의 출근길도 많이 막힙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해서 김포 일산 방면으로 가는데 강동대교
고등학교 전부터 밀립니다. 여의도와 마포 진입하는 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하남 분기점 쪽으로도 쭉 속도가 안 나고 있고 동부간선도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용들을 받아서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수증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재 모두 48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30개 팀에서만 나온 영수증이 수백 장이고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이 영수증 형태이고 민간인 팀장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액수, 날짜 그리고 팀장 본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팀 사실 뭐 국정을 떠났을 때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민간인 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했고 그리고 내용도 나온 게 이제 양지의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양지의 간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의입니다.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법과 원칙 이외의 요소가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원래 범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고 검찰은 원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영장을 원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판사는 이제 방어권이나 인권 고려해서 최소한의 영장만 발부하는 게 맞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야기들도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견제 균형이 그렇게 맞춰지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는 검찰 반발하는 게 매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그 수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구속 사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후보 비방글 페이스북에 20번 정도 올린 개인도 구속됐었어요. 근데 이게 수억 원을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계속 퍼뜨렸는데 이미 확보된 것도 수천 건이 넘고. 예. 그리고 지난 5년간 범행을 은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속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더 이상하죠. 사무총장 박병준 씨. 예. 박병준 씨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렇죠. 그 대책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고 양지혜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만들려고 파일도 삭제하고 증거인멸하다가 청구된 영장인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낮다거나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부에 오늘 한번 지난 주말에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연락이 되지 않으셨던. 그분이 주무셔가지고 못했던 이정민 판사님 나오실 것이고. 예, 그래도 법원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 발표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법원의 편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양지에만 기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이명박 정부 당시 양지의 회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소위 건전 세력 육성을 논의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지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곳으로 꼽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 양지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대부분 댓글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요일별로 인원 배분을 한 다음에 국정원이 메일 등으로 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춰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시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한 직후인 2009년부터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양지의 회장을 만났고 그 관련 자료가 문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오비들을 댓글 작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예, 양지 차원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로 문재인 비방글에 주력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문재인이 군복을 입고 군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문재인이 나이를 속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트위터 글만 5,300여 개고요. 게시글도 500개 이른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돈 벌기 쉬워요. 예. 자, 어쨌든 양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양재 차원에서 이런 댓글 알바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런 독려를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 부대로 넘어간 돈이 수십억 정도 영수증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똑같이 카이 건도 기각이 또 됐어요. 네, 채용 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산 비리. 오민석 판사, 권순호 판사 두 분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최고 엘리트 코스죠. 법원 행정처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의 삼성 고위 간부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던 분인데 여하간 실제 검찰이 왜 요 관련 사건만 다 기각시키냐고 할 만큼 그거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니까 판사를 직접 지낸 분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볼지 이정일 판사의 시각이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법원을 아주 많이 드나들었던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납득하기 힘들고 자, 요 사안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서로 성명도 내고 성명이라보다는 입장을 내고 부딪힌 사건이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다뤄보겠지만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 한두 개 거론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MBC 김삼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지난 2일에 장애로 자유한국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인 9일에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반응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말들. 뭐 이런 얘기 몇 번이나 진행됐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영장판사 3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소위 윤석열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영장, 뭐 특검에서의 우병우 관련 영장, 혹은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거의 대부분 기각됐거든요. 실제. 과거에 특검 때 보면 우병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때 통신 내역이나 통신 내역 조회 영장 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연락을 했는지.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쳐도 최소한 이걸 내줄 수는 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었어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공격했던 태극기 부대. 그때도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을 뒤져보거나 계좌를 봐야 되는데 구속영장만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다 기각돼 버렸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가 안 돼요. 뭘로 수사합니까? 얼굴 보고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제 양재 전 기획실장 노영식 씨인가요? 두 사람인데요. 네. 이 노영식 씨는 팀장이죠. 그래서 억대 수억 원대 이르는 활동비를 100여 명에게 나눠준 팀장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핵심이었거든요. 양재라는 게. 국정원장을 직접 만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거사범은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